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공지능 성장에 따른 이 고대역폭 메모리의 투자 확대와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완공 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자의 AI폰의 이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요, 수혜가 기대되는 부품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0.2% 강보합을 보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1.1% 강세죠.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이 시장 예상치 부합에 안도를 하면서요,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올랐어요. 자, 보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죠. 엔비디아 4%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회사도 5% 상승.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다우지수가 먼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어서 S&P 그리고 나스닥 지수마저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의미가 있어요. 자, 미국뿐이 아니라 독일 증시도 지난주에 1.8%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고, 프랑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0.4%나 프랑스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본이 이 34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어요. 지난주에도 2% 상승세를 보였고, 대만 증시도 지난 한 주 동안 0.2% 상승에 그쳤지만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상세다. 중국 증시도 지난주에 0.7% 오르면서 3주 연속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외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0.9% 하락을 하고 코스닥 지수도 0.6% 약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주변 여건은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증시가 사상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의 수급상, 그죠? 예,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 8천억 순매수를 보였고, 그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도 2천억 순매수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도 3,700. 그래서 1월 19일 이후 외국인들이 거래상 시장 쪽에 10조 원이 넘는 매수세, 엄청난 매수세죠. 기간도 1조 1,000억대, 그죠? 여기다 이게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또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최근에 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 차원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죠. 이런 증시 부양책이 강하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주 쉬었지만은 정고점, 지난 1월 고점 돌파를 위한 숨 고르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비중을 확대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좀 중장기로 끌고 갈 건 가고, 그래서 일부만 단기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이 2월 말, 그러니까는 지난 목요일 날 MSCI 지수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지수 조정이 있었는데 무난하게 마감됐죠. 근데 우리가 한번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은 조금 좀 확인할 부분이 필요를 하는데요. 한번 요거 좀 길게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인데, 지난 8월 1일 날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하락을, 그동안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가 지난 11월 말일 하락하고 11월 1일서부터 또 지수가 상승 전환이죠. 그리고 새해 들어서 1월 2일 날 한 18개월 만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하락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요번에 올랐다가 이제 2월 MSCI의 리밸런싱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1월 4일이죠.
자, 이때 과연 방향성을 얼로 잡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뒤늦은 동조화 가능성이 크다. 하나 우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외국인 매수가 너무 많아서 그게 혹시나 반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흐름 추세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 최근 고점을 돌파하고 충분하게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나. 만약에 뭐 상승 전환이 안 되고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 나온데도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왜? 해외 증시가 계속 최고가 나기 때문에 빠져요. 그러니까 지수 하단의 지지력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 밀리면 사는 전략이 유효하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종목,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수정 증권TV에서는 반도체 포함해서 IT 섹터, 특히 금요일날, 그러니까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했다. 그런 부분에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도 이 전기전자, 반도체 포함해서요 어느 정도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반도체 중에서도 새로운 종목 하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수혜도 되고 또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이 올해 말에 완공 가동이 될 텐데, 그러면 여름 때 장비들을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PSK를 말씀 많이 드렸죠. 그 이어서 2탄으로 장비주 하나, 진공펌프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지금 시장에서 철저히 좀 소외를 받고 있죠. 저는 일정 부분은 끌고 가자. 언제든지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지금 SK 바이오팜, 우리가 지금 이수전증권TV에서 바이오 세 종목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죠. SK 바이오팜, 동아약품, ST팜인데 이 중에 지금 SK 바이오팜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쉬어야 될 자리에서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보통 2, 3일 올라가면 보통 쉬어요. 근데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SK 바이오팜. 자, ST팜은 우리가 이 저 PBR 중소형 종목으로도 소개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것이 PBR이 뭐 한 0.7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의 약국 체인점인 중성파마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실적 반영되면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 근데 차트 모양도 만들어 놨는데 실적 부분이 조금 부진한지, 그죠? 매년 이 2분기, 3분기도 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4분기도 좀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가 못 가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4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죠. 16억. 자, 그러면서 좀 하락했는데, 근데 저는 주가의 그 부분이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번 동아약품 볼까요? 그쵸? 자, 이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오면서 주가가 1.3% 하락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 거래가 더 축소가 되면서 만회를 했다는 얘기면 4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단순히 이제 이 저점 실적 부진에 따른 바닥 다지기 모습이 나오면서 뭐 9,500원을 뭐 이탈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크게 빠졌던 부분, 하락했던 부분이 9,620원이 최저가인데, 뭐 9,600원 대에서 샀다가 9,500원이 깨지면은 손절 친다면, 뭐 손절은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뭐 한 1, 2% 정도 차른다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서 9,700원, 600원 대에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면은 최소한 10%, 2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바닥 다지는 모습은 좀 확인은 해야겠지만은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약품, 저는 관심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ST팜은 쉬어가는 자리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지난 목요일날 거래가 크게 됐는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MSCI가 지수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단일가에 좀 거래가 많이 나왔죠.
뭐 고위에서 뭐 좀 조정은 나온다 해도 크게는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한번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죠? 한 7%, 장중에 9%까지 올라갔다가 7%로 마감됐는데, 일단 바닥을 다지해서 이탈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던데, 저는 ST팜보다는 오히려 좀 동화약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동화약품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 저 PBR 종목에 관심 필요한데, 자, 29일날 밸류어 압박한 이복현 기존 미달대 상패 감도,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26일날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가 됐는데, 자사주 소각 관련 관련해서 법인세 혜택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죠, 월요일날. 그래서 주가가 2, 3일 빠지는데, 수요일에 아까 말한 금융감독원장이, 그러니까는 상패 검토 등 이런 얘기 나오면은 강제성을 좀 띄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여서, 그러면서 다시 3일 만에 크게 올라가는데, 근데 월요일, 화요일 아까 말한 이제 실망 매물이 저 PBR주로 나왔는데, 한전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하나금융,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의 매도가 거의 안 나와요. 분명히 주가가 한 달 동안 크게 오르고 거기에 대한 정부 발표가, 뉴스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길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저 PBR, 그러니까 가치주가 오랫동안 소위를 봐서 성장주 위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 6년 이상 성장주 중심으로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 시장은 한번 올해 가면은 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가치주들은 조금 긴 흐름을 중간중간에 숨고르기는 나오겠지만은 조금 길게 봐도 된다.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기아,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근데 이것이 이제 단계 많이 올라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도 물론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는 당연히 적습니다.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 그렇지만 적어서 내가 하지만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움직이면 좋은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왜 중소형주 우리가 저 PBR주를 관심 갖냐? 우리가 지금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작년에 실시했다 그랬죠. 근데 일본이 1년 한 7, 8개월 놓고 보니까는 오히려 대형주 저 PBR보다는 중소형 저 PBR에 주가 수익률이 훨씬, 그죠? 거의 한 50% 이상 크게 더 높았다는 얘기죠. 중소형 종목들 갖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려서 동아약품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솔테크닉스인데 우리가 지난주 이제 한솔테크닉스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7,000원을 회복을 못해 주면은 한번 한솔테크닉스 볼까요?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 하면서 이제 이 장대 양봉, 주가가 7%였다 4% 마감됐고, 그 다음날, 그죠? 이 7,000원, 그러니까 이 대부분 또 반납을 했어요, 상승폭을. 그렇기 때문에 7,000원을 못하면, 월요일 7,000원을 회복 지지를 못해주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지난 월요일 날 7,000원을 지지 못했죠. 그리고 주가가 좀 하락해서 6,600 좀 9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크게 빠지는 않을 거야. 특히 이제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중요한데 아직 얘는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저는 이 최근 저점이 얼마죠? 이것이 6,600원 정도 수준이네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지지해주지 않나. 지금 특히 6,600원이 200일 이동평균선일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죠? 6,600원 120일이네요. 120일 요 정도 선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만약에 7,000원의 하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끌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6,600원 전후에서는 뭐 조금 더 매수를 해도 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 7,000원 지키면서 손절 친 사람은 조금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만, 기간 조정을 보면서 그죠?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유하라. 근데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 PBR 중소형 종목, 그죠? 예, 어차피 범 삼성 가쪽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조정, 좀 하락할 때, 바닥을 다질 때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저 PBR 가치주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데, 자, 지난주에도 반도체 종목의 기사 계속 나왔죠. 2월 29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신규 설비 투자 재개, 한국 장비업계 화색,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 제목이죠. 상반기 중에 삼성전자, 평택, P3 공장 등의 웨이퍼 기준 월 3만 전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 투자가 진행됩니다. 신규 투자를 확대하면 당연히 장비를 수주를 해야겠죠. 발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하이닉스도 경기 2000M14의 낸드 프렛이 생산 선비를 이전하고 확보된 공간에 10나도 초반대 디램 설비를 투입할 걸로 알려져서 장비 업체에 대한 발주로 시작될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장비주, 전공정 장비, 유망 종목 딱 한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PSK. 그죠? 왜 PSK를 말씀드렸냐? 지금 삼성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 여태껏 하나 있다가 최근에 또 공장 하나 새로 짓고 있죠. 근데 과거 제1공장이었던 오스틴 미국 공장에 한번 수주를 한 경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테일러 공장도 올 말에 가동이 되면은 이 여름 때 수주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1차 때 수주한 경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서 이 PSK를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죠. 그리고 후공정 장비인 PSK 홀딩스도 한번 PSK 볼까요? 자, PSK 우리가 말씀드린 게 21,000원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25,000원. 특히 지난 금요일날 10% 넘는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이죠. 그죠? 이제는 따라가기는 상당히 부담돼요. 그죠? 따라갈 수는 없고, 그죠? 하지만 장비주들은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종목들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27일 날 반도체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 확대 기대감,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내달, 그러니까 3월 달이죠. 2월 27일 나온 기사니까는 3월 달에 발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류 소부장 팹리스, 그죠? 요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인류 소부장 팹리스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정책자금 24조 원을 공급을 한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번 달 3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료가 살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건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여기에 HBM, 그죠? 인공지능, 아까 말한 대로 주가가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는 이유는 바로 이 AI 시장이 커지면서 그렇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그죠? 거기에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서 HBM 관련주인 이오테크닉스라든지 PSK 홀딩스, 그죠?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강조하다가 크게 올라서 PSK인데, 이제 PSK도 이제는 뭐 저는 뭐 더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QRT. 이 검사, 장비, 신뢰성, 테스트 난이도가 높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 컴폭 확대로 신뢰성 테스트 종합 분석을 수행하는 업체인 이 QRT. QRT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부분은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에 범핑 공정 장비 르포를 생산하는 STI는 전고점 저항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한번 STI하고 QRT를 한번 볼까요? 자, STI 그죠? STI는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떴다가 화요일날 뜨고 그러니까 뭐 하루 뜨고 하루 빠지고 양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3만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쪽 시장이 계속적인 살아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훼손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온다. 오히려 좀 빠지면은 그러니까는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이게 31,600원이니까 31,600원 전후서부터 3만원 사이까지는 조금 비중을 늘렸다가 만약에 3만원이 깨진다면 그때 가서는 손절치는 전략에서 3만원을 저점으로 보고 조금 비중을 높여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QRT는 뭐죠? 상당히 강하게 지난 월요일날 11% 뜨고 그 다음날 거의 25%도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있죠. 근데 뭐 지금 이런 종목 손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다. 물론 뭐 단기 영역 장중에 삭탑할 때 할 수 있는 영역 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은 일반적인 투자가분들이 손대기는 상당히 부담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 소개시킬 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 제조 업체예요. 이 진공 펌프 업체라는 것이 이 고난이도의 공정에 투입되는 진공 펌프 기술은 이 스웨덴, 독일, 일본에서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새롭게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 업체가 LOT 베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요,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1호 공장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상반기쯤 장비 반입이 가능할 전망에 따라서 초기 장비 반입에 따른 건식 진공 펌프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누가? LOT 베쿰이 왜? 삼성전자가 LOT 베쿰에 150억 지분을 투자를 해서 7.1%를 주식을 보유했다. 누가? 삼성전자가. 그러면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이 진공 펌프가 이 온 디바이스 AI 폰이죠. 뭐 그리고 AI 전체 시장도 커서 이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가 투자가 확대되면은 이 건식 진공 펌프 매출도 동달아서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그래서 HBM이라든지 아까 말한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그렇죠? 이런 부분 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에서는 LOT 베쿰이 수혜가 기회다. 한번 차트 모양 볼까?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고점을 한번 돌파한 이후에 그렇죠? 충분한 가격 조정가 그렇죠? 충분한 가격 조정이죠. 35,000원대에서 최근 저점이 18,000원이니까는 거의 50% 주가, 그러니까 충분한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 저점 18,000원을 형성한 이후에 한 두세 달 정도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 전환, 그러니까 그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바닥권 탈피 신호인 거래량 증가 신호가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한 3, 4일 쉬는 모습인데 저는 22,000원 정도 미만에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모아 나가면은 한번 되는데 특히 이수장 증권 TV에서요. 중소형 종목을 할 때 수급상 가장 선호하는 세력을 어디로 본다? 바로 기간 투자로 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기간 투자 쪽에서도 그죠? 매수세가 양호한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상을 보면은 그렇죠? 최근 그러니까 2월 2일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2월 2일은 뭐 거의 이제 뭐 앞으로 행보하는 동안에 개인이 9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1만 주 매수, 기간이 1만 주 매수죠.
최근 조금 2월 2일이면 요때니까는 그죠? 2월 2일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2만 원, 19,900원, 2만 원대였네. 22,200원, 한 10% 때문에 조금 떴기 때문에 그거는 바닥권에서 수급도 개선이 되고 가격 조정 기간전 충분히 받았고 HBM, 고대포 메모리 수혜도 기대되고 또 반도체 삼성전자 미국 공장 수주도 기대가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LOT 백콤 조정받을 때 22,000원 미만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내가 이 종목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끌고 가겠다는 건 LOT 백금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22,000원 밑에서 사서 뭐 최고 고점까지 최근에 크게 할 것보다는 그죠? 뭐 25,000원이고 3만원 선까지만 간다. 뭐 거기까지 또 심지어 그 중간 가격인 27,000원대죠. 여기 저점 수준이죠. 27,000원까지만 간다 해도 뭐 20% 30%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얼만큼 싸게 저점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되냐를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저는 22,000원 밑에서 뭐 그러니까 21,000원대 정도 수준에서는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일단 대량 거래는 바닥권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 해서 이 대량 거래가 실렸던 최저가가 24,000원인데 이거까지는 그죠? 노래로 간소하고 뭐 21,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삼성 A 요네 갤럭시 S24가 지난 1월 말일 날 정식 출시됐죠. 한 3주 만에 940만 대. 요게 이제 2월 28일 나온 기사인데 한국경제 갤럭시 S24 벌써 1천만 대. 아마 28일 날 기점으로 아마 1,000만 대가 좀 넘었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 왜 23일 날이 940만 대이기 때문에 그죠? 전작인 S23의 1분기 판매량 720만 대. 한 분기면 3개월이죠. 그죠? 한 달 만에 그거를 경신하는 특히 미국 시장, 북미 시장 판매량도 320만 대로 2016년 S7 시리즈 이후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3,600만 대로 10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걸로 보죠. 지난주에 열렸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AI 폰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도 올해 1분기 판매량을 처음에 1,200만 대로 잡았는데 1,300만 대로 상향 조정했다 그랬죠. 지금 초반에 흥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I 폰이 잘 팔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플렉스 아마 제 방송은 계속 들으면 아실 겁니다. 인터플렉스죠. 강조해드리고 크게 올랐죠. 삼성전기가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삼성전기는 크게 주력 사업이 세 가지라 했죠. MLCC, 반도체,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듈. 그 중에 MLCC가 절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4분기 실적 낮아진, 그러니까 실적이 전망치가 낮았어요. 한 1,100억, 4억이 영업이익은 나왔는데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낮아진 시장에 부합했죠. 뭐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가장 큰 이유,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바로 이 엔화 약세. 그러니까 주로 경쟁 기업들이 일본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로 좀 경쟁력이 삼성전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한번 엔화 흐름을 볼까요? 지금 우리 원화하고 엔화하고 보면 좀 900원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한 1,000원, 그러니까는 10배 정도를 생각하는데 지금 900원이 안 되니까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인데 뭐 계속적으로는 이 엔화가 지금 계속 약세인데 계속 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수입 물가가 그쪽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엔화가 좀 강세로 전환되면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빠지면은 하락하면 아마 삼성전기 아마 상당히 시장이 좋은데 지금 AI 폰이 지금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왔지만은 뭐 애플
그죠? 애플도 하고 중국 업체 샤오미, 오포 등도 그죠? 이 스마트폰에 탑재를 할 겁니다. AI가. 그러면은 다 고부가 부품들이 사용이 돼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오게 되고 또 자율주행차에 탑재하는 이 전기차에 탑재하는 MLCC도 지금 개발돼서 이쪽에 좀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MLCC는 계속적으로 시장 성장이 이제는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이 패키지 반도체 기판도 3월 달에 이 베트남의 패키지 기판 공장이 시범 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제품 양산을 시작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쪽 시장에서도 신규 시설 설비 완료에 따른 기대 수혜가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은 한 1785억으로 아까 4분기 전분기가 1100이죠. 한 60% 정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4분기 지난 1104억을 저점으로 올해는 실적이 회복되는 우상향이 기대된다.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전반적인 저는 일본 엔화만 지금 약세에서 조금 강세로 전환이 되면은 그죠? 아마 삼성전기 주가도 조금 크게 올라가지 않나. 그죠? 예, 삼성전기의 주가 모습을 보면은 그죠? 올해 똑같이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1월 2일 날 15만 8천 원을 형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이 14만 원이죠. 좀 크게 좀 하락하는 상태인데 이미 바닥은 저는 다졌다 보고 좀 회복 속도는 엔화와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아마 지금 3일 떴어요. 예, 지난 목요일까지. 여기서 뭐 한 이틀 조정은 나올 겁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삼성전기는 서두르지 말자. 아까 말한 대로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했지만 그 전까지 그래서 저는 뭐 이 14만원 미만이죠. 해서 13만 5천원 최근 저점 수준 정도 수준에서 뭐 14만 뭐 좀 빠져서 이틀 정도 빠진다 보면 아마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이 AI폰 삼성전자 판매량 그죠? 크게 증가하는 흥행이 기대되는 수혜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이수정증권TV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